안녕하세요. 과대광고 박살내는 과학 채널 발배연구소입니다. 언제나처럼 유튜브를 기웃거리던 저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여러분? 이 바나나가 있잖아요.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그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스탠드형 옷걸이에다가 바나나를 매달아 놓으면 바나나가 자기가 나무에 걸려있는 줄 알고 바나나가 자기가 나무에 걸려있는 줄 알고 까맣게 안 된대요. 나무에 걸려있는 줄 알고. 예. 시청자들이 모두 노잼을 외쳐도 해맑게 꿋꿋이 본인의 할 말을 하는 상남자 정상수님.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쓰면 정말로 바나나가 천천히 익을까요? 직접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나나 거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바나나 거리를 이미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나나를 걸어놓으면 테이블이나 선반 위에 그냥 올려둘 때보다 확실히 천천히 물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나나는 껍질 속 과육이 완전히 다 차오르거나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틸렌이라는 탄화수소가스를 방출합니다. 그리고 이 에틸렌의 생성과 함께 바나나의 숙성이 시작되죠. 주로 동남아시아나 남미에서 재배되는 바나나는 수입국까지 운송되는데 대부분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에 소비자들이 바나나를 구매하기도 전에 익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초록색을 띤 덜 익은 상태로 수확된 후 세계 각국으로 유통됩니다. 그리고 수입국에 도착한 바나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전 노랗고 먹음직스러운 상태가 되기 위해 약 5일간 에틸렌가스에 노출시키는 후숙성 과정을 거칩니다. 바나나 자체에서도 생성되는 에틸렌가스는 바나나 속 여러 효소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로 인해 바나나에서는 껍질과 과육에서 크게 두 가지의 숙성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바나나 껍질의 색상 변화와 껍질 속 과육의 변화이죠. 갑자기 바나나 거리 이야기하다 말고 뭔 소리냐고요? 바나나의 숙성 과정을 이해해야 바나나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바나나 껍질에서는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바나나는 점점 노란색을 띠게 됩니다. 바나나 껍질의 엽록체에는 초록색의 엽록소뿐만 아니라 노란색을 띠는 잔토필과 플라보노이드라는 색소도 함께 있기 때문에 엽록소가 분해되면서 자연스레 노란색을 띤 색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초록색의 단풍잎이 가을에 노랑, 주황, 빨간색으로 물드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노란색이 된 바나나는 곧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갈변 현상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나나에서 볼 수 있는 반점들입니다. 이 반점들이 확인되는 시점에 과육의 숙성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점들이 껍질에 나타나면 바나나가 충분히 달콤해졌구나를 알 수 있기도 하죠. 갈변 현상은 바나나 속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폴리페놀 산화효소라 불리는 효소들에 의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작용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흑갈색의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갈변 현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바나나 껍질 전체로 퍼지며 나중에는 과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번에는 바나나의 과육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의 껍질이 노란색으로 변할 때쯤 바나나의 과육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단단했던 바나나의 과육은 폴리갈락토로네이즈라는 효소에 의해 세포벽이 허물어지며 연화작용이 일어나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떫고 달콤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던 과육은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녹말 또는 전분이라 부르는 다당류로 이루어져 있던 과육은 여러가지 효소들에 의해 자당과 같은 이당류 또는 과당과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인 수용성 당으로 분해되면서 달콤한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까지 구구절절 설명한 이 모든 숙성 과정은 모두 바나나의 에틸렌 생성으로 인해 일어납니다. 에틸렌이 바나나 숙성의 방아쇠 역할을 하는 셈이죠. 그런데 바나나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은 에틸렌을 생성하기 때문에 바나나를 실온에서 선반 위에 그냥 두면 숙성 과정이 진행되면서 바닥에 닿으면은 바나나의 무게로 인해 짓물러 멍이 들고 상처가 생기므로 바나나의 갈변 현상과 숙성은 더욱 신속하고 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바나나 거리에 바나나를 걸어 놓으면 바나나에 직접 닿는 접촉면이 사라지기에 그냥 바나나를 바닥에 닿게 보관하는 것보다 숙성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바나나를 뒤집어 놓으면 숙성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 역시도 접촉 면적을 줄여주므로 바나나를 매달아 두는 것과 유사한 원리가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나나 거리는 결국 바나나가 무게로 인해 짓무르는 것을 막아주는 것뿐 사실상 숙성 과정을 지연시킬 만한 장치는 전혀 없으므로 바나나를 장기간 보관하기에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바나나의 갈변 현상과 숙성은 바나나의 껍질과 과육뿐 아니라 줄기에도 예외 없이 발생하기에 바나나의 무게를 온전히 줄기에 의존한 방식의 바나나 거리의 경우 시간이 조금 지나 줄기가 약해지면 뚝 떨어져 버리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바로 바나나의 숙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나나 껍질의 갈변 현상, 그리고 과육의 녹말 분해 및 연화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산소와 효소이죠. 바나나의 모든 숙성 과정에는 효소의 활성, 그리고 산화효소에 필요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숙성 과정의 방아쇠 역할이라고 했던 에틸렌 역시 산소가 있어야만 합성되죠. 따라서 효소의 활성과 산소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밀봉 후 냉장 보관을 하는 것입니다. 진공 포장이 가능하면 더 좋고요.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마도 바나나를 통째로 냉장 보관했을 경우 껍질에서 심한 갈변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로 인해 파생된 속살로 추측됩니다. 바나나의 냉장 보관 시 관찰되는 껍질의 심한 갈변 현상은 열대 과일인 바나나가 추위에 손상을 입는 냉각 손상 현상으로 껍질에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장기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면 과육과 맛에는 큰 변화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어쨌거나 효소는 낮은 온도에서 활성도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할 경우 숙성 과정이 지연되고 매개체인 산소를 차단함으로써 에틸렌의 합성과 산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공 포장이 어려울 경우 비닐랩과 같은 것으로 감싼 뒤 지퍼백에 넣고 빨대로 공기를 빼준 뒤 입구를 봉해주면 더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락과 같은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하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런 저온 보관 방식은 바나나의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겼을 때, 즉 숙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 저온 보관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덜 익은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게 되면 다시 실온으로 꺼내더라도 다당류의 분해 작용이 멈춰버려 당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맛이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또한 줄기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하기 때문에 보관 전 줄기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바나나의 저온 보관에 최적화된 온도를 약 10도에서 13도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이러한 온도에서는 껍질의 냉각 손상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신선하게 바나나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해요. 때문에 바나나가 처음 수확되어 각국으로 수출될 때 바나나를 보관하는 냉장 컨테이너 역시 13도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가정집 냉장고의 대부분의 평균 온도는 약 4도 정도로 이보다 낮은 편이기에 최적의 온도에서 바나나를 냉장 보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나 일반 가정집에서 바나나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서는 냉장 보관이 최선입니다. 만약 바나나 껍질을 까서 그냥 먹는 것이 아닌 주스를 만들어 먹거나 기타 요리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냉동 보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의 경우 수개월까지 거뜬히 보관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20도에 육박하는 냉동실의 온도로 인해 바나나의 수분이 결정화되고 이로 인해 과육의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바나나를 바로 섭취하는 용도로 냉동 보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하의 온도에서는 껍질의 냉각 손상이 더욱 활발히 일어나므로 껍질을 제거하고 적당한 크기로 과육만 썰어 밀폐용기나 진공 포장으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냉장 보관 때와 마찬가지로 냉동 보관 역시 보관 전 갈색 반점이 생겨 당도가 적당히 높아진 상태의 바나나를 냉동시키도록 합시다. 이 밖에도 에틸렌이 바나나의 줄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줄기를 호일이나 비닐랩으로 감싸거나 바나나의 양쪽 끝을 잘라 보관하면 숙성이 지연된다는 주장을 하는 글이나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에틸렌이 바나나의 줄기에서만 생성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틸렌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메티오닌을 매개로 줄기뿐만 아니라 껍질과 과육에서 다발적으로 생합성된다고 밝혀져 있고 껍질과 과육의 에틸렌 합성은 각각 다른 시점에서 이루어지므로 호일이나 비닐랩으로 줄기를 감싸는 것은 숙성 지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줄기의 제거는 에틸렌의 생성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성도가 낮은 환경에서 효소 활성도가 낮아지는 것을 이용해 바나나에 구연산이나 레몬즙을 뿌린 뒤 냉장 보관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으나 바나나의 맛에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다는 의견과 맛이 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므로 이 방법은 상황에 맞게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첫 번째, 바나나 거리는 빠른 숙성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지만 실온 보관은 결국 오래가지 않는다. 두 번째, 바나나는 밀폐용기나 진공 포장 상태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세 번째, 냉동 보관은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나 바로 바나나를 먹기 위한 보관 방법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상 발배연구소였습니다. 과대 광고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분, 혹은 특정 제품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해주세요.